예, 감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찬양단 젊은 우리 애국자분들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국민대회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자리 차지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유튜버들이 나왔는데요. 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일동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재인 탄핵 유튜브 국민대회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저희가 장외 광화문에서 할 수 없고 여기 실내 사랑제일교회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참여해 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 들어오신 분들 모두 손 세정하셨고 그 다음에 열 체크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쓰고 계시고 또 이렇게 좌석을 일부러 좀 넓게 배치를 해서 했으니까 좀 넓게 앉아서 우리가 또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밖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밖이 훨씬 안전하죠. 이 문재인 정권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많은 애국자분들, 국민들을 신뢰로 가두면서 PC방에서 또 콜센터에서 지하철에서 계속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탄핵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1부 순서로 여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애국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 모셔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실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뭐 수백만 앞에서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조금 더 부끄럽네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당연히 저희 정광훈 목사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영안에 몸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 정광훈 목사님의 그 영역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더 많은 힘을 내서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 포항에 제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야당에서 행하고 있는 공천 심사에서 제대로 한번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낙마를 시켜버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뭐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들이 저는 야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길이 선택되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성의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대구에서 왔습니다. 우리 오현민 우리 자매님께서 이번에 이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질문이 참 많아졌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왔어? 토요일에 이승만 광장에서 왜 집회를 안 해? 왜 일회용 마스크를 일주일 넘게 써야 돼?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 엄마, 왜 우리 주일날 교회 못 가? 엄마는 왜 자꾸 뉴스를 보면 화를 내? 그건 문재인 정권 때문이야.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대한민국을 지금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 이 동북 주사파 정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에 진지를 구축하고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적화 통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권은 레닌과 마르크스의 계급혁명이라는 재래식 무기를 내려놓고 성평등이라는 핵무기급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이 핵무기급 전략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50개 이상이 되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젠더 평등,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평등 전략의 핵심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애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애화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인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게끔 그렇게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무너집니다. 현 정부의 성평등 전력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평등, 학생인권조례, 지방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 남았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헌법 개정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젠더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정권이 2020년 편성한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놀라지 마십시오. 31조 8천억 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예를 들게 비교해 드린 거 드릴게요. 자, 올해 국방비 예산이 대략 50조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북 좌파 세력들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우한폐렴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고 마스크 배급을 받으려고 줄 서서 정신없게 있는데 이 정부는 이 틈을 타서 이것이 기회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성평등이라는 무기로 지금 가정과 교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한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9월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공동 발의해서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답니다. 그리고요,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살짝 바꿔서 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등기본법, 차별금지법 똑같은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또한 인권위에서는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에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대법원에서 2020년 지난달입니다. 2월 21일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 길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개정했고요. 3월 16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환 수술 의사의 소견서와 그 정신과의 그 전문의의 그 진단서 및 감정서가 필요해요. 이게 필수 제출 서류였는데 이것을 참고용 서류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환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남자는 외부 성기를 가지고 유지한 채 여자 탈의실과 화장실과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여성의 사생활 침범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아이들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지금 우한폐렴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냐면 문화다양성 조례를 2월 말에 발의했고요. 그리고 며칠 만은 그 의견서를 받고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문화다양성 조례, 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민주시민인권조례, 혐오표현 차별예방조례, 이것은 다 지방인권조례인데요. 이 5종은 말만 용어만 다르지 같은 것입니다.
지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동성애 옹호입니다. 성소수자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자유일보에 이인호 교수 특별기고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럼없이 살다가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한국 보국 통일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현민 엄마 정말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동안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심각한 위험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이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영영 이 자유 대한민국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의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임사라 그리고 딸내미 김하은 9살짜리가 문재인 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우리 김은아 잡고 엄마 잡고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9살 김한 엄마였고요. 생명샘소리 TV 또 사역하는 임사라 전도사입니다. 우리 9살 김한 어린이가요, 먼저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구호하면서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강약교회 방해하면 문재인 경찰들 어떻게 한다고 했지? 치킨 먹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지팡이로 훅 때려. 네, 맞아요. 지팡이로 폭 때리고요. 치킨 매운맛 좀 먹어볼래?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광약교회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갔었는데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경찰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은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있죠? 네, 목사님 보고 싶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쑥스러운가 봐요. 문재인을 불러가야 할까요? 쑥스러워요. 그러면요, 예, 제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독교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모이며 뭉쳐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시대이며 영적 전쟁이며 영적 싸움입니다. 문재인, 박원순 주사파 빨갱이들은 모이기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우한 폐렴과 신천지를 이용해서 한국 교회를 탄압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신고하는 이 현실이 여기가 한국인가요? 공산국가 같습니다. 이미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죄 없는 정광 목사님, 이 시대의 선지자 쓰시는 정광 목사님을 구속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속이 아니라 감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시국선언 처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시고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나와서 정광 목사님도 재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분명히 회개하며 무릎 꿇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왜 목사님
십계명 1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WCCW에 배교하시는 목사님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 나오시는 겁니까?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셔야지 땅의 것 썩어져 하는 것들 돈, 명예, 성도들 떠날까봐 두렵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했다고 성도님들이 반 이상 우르르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광약교회에서 야참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목사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원인의 가정은 작년 10월에 청와대 관야에서 텐트를 치며 촬영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약교회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에 눈물도 나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광약교회를 문재인 박원순이 어떻게 했습니까? 2월 13일날 아침에 광약교회를 철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도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데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청와대 광약교회 성물이나 휴지 한 장 조각이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진벌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주석 빨갱이 정부는 3.1절 강화문 이스만 집회에 애국 국민들이 많이 올 것을 알고 두려워서 죄 없는 정광 목사님을 감금시킨 것입니다. 구속이 아니고 감금시킨 것입니다. 감금시킨 것이 더 죄가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이신 정광 목사님을 감금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 박원순 주사파 빨갱이들은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며 기독교, 모든 종교, 천주교, 불교 종교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문재인 박원순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조건부를 내세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도들 간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탄압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2020년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자유대한민국에 빛을 발할 것이며 어둠을 빛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공산국가가 되어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이신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쓰시고 계시는 지금은 옥중에서 바울처럼 쓰시고 계시며 분명히 주님께서 옥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정광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애국 국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해가시며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여러 번 보여주셨고 편지도 천사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 하면 즉시 선방하라, 문재인 하면 즉시 탄핵하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목사님! 문재인!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이상란 우리 여성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른인권 여성연합 지부장 이상란입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바른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른 인권은 여러분들 꼭 따라해 주십시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권 취지에 맞게 행사되는 인권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따라하시라고 하느냐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인권들은 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가짜 인권이고 사이비 인권이고 편향된 인권이고 나쁜 인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는 이 헌법 취지에 맞는 평등권 취지에 맞는 그러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을 받는 것과 또 내가 행복을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나라에서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인권이 짓밟히고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편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정치인들은 사실 저는 너무 혐오한 편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2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제 생업을 다 팽개치고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제 경비와 제 에너지를 다 투여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입니다. 이 정권 하에서 살다가는 마치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 나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철저히 이기적인 자유주의자인가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같이 이기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른 인권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은 바라야죠. 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은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권은 어떤 인권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오징어잡이 배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귀순하려고 탈북을 한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이 너무나 끔찍한 대우를 받고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북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정말 이건 너무 제가 소름이 끼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판문점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사기로 보내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나 끔찍하게 제 입으로 언급하기도 정말 너무 끔찍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인권은 바르게 지켜졌을까요? 그 북한 탈북민의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권 취지에 부합하게 그분도 분명히 인권을 다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헌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러한 인권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인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인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바른 인권 여성연합에서 지부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 자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출국 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디 하늘로 도망갑니까? 땅으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
시장 부정선거를 한 피의자들은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아니하였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도주의 위험이 0.00000%도 없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차별금지법만은 목숨을 걸고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하여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 장관 김부겸이 앞으로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얘기하는 우리들은 당장에 혐오 발언으로 걸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썼거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는 바로 이 나쁜 인권, 가짜 인권을 막고 바른인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11조에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권,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외치시고 우리 바른인권연합을 함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인권 물러가라! 편향된 인권 물러가라! 바른인권만이 살 길이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주장하는 저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5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상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길을 걸려라. 자선만대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저는 201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6.25를 북치임으로 배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과 부국 강경 박정희 대통령님을 친일파 독재자로 폄하하는 선동적인 역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역사의 죄가 깊은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가 8.15 해방 이후 건국과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철저한 반공사상과 대미 외교 협상 기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확고부동한 국방 전략과 새마을 운동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익집단 정치인들과 주사파 종북 정치인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누명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장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 하고 정교조의 선물, 학생과 청년들이 이에 동조하며 촛불 집회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가 안보까지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과 손잡고 노동자들과 손잡고 청년 학생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 안보를 허물었다는 거짓된 발언, 농민, 노동자, 학생들을 내세우는 선동, 거기에 동요되는 청년들, 정교조의 사상교육이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를 갈라놓았습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모인 보수단체들은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를 외쳤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의 비리일 뿐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고영태 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보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게 있다. 배수 순실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가 수백 배가 풀려가지고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 강화문에서 펼쳐지느냐 일반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자 종북 주사파들은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평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 평화를 위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여단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중에 번복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시도에는 어떤 저희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박근혜의 건방지를 꼭 실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평화 통일을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을 시작으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댔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고 국정원 대공파트를 해체하며 낮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겪었던 독일 기자들이 북한을 몰래 촬영합니다. 북한 안내원은 남과 북이 하나로 재결합할 때 자주적이어야 하고 평화로운 통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시스템을 다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북한에서는 사고 팔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 때문에 토지 국유화, 토지 거래 허가